만화. 예. 공통수학투 1단원. 단원명이 뭐예요? 공통사투 일단은 방금 얘기했죠? 도형의 도형의 방정식. 방정식이다. 표준이 괜찮지? 예. 오케이. 자,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도형의 방정식은 세준이가 봤을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총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? 미안, 몇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? 4개요. 총 4개의 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. 첫 번째가 평면좌표,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,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,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.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데 미리 공부해보신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만 이게 좀 누적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평면좌표에서 학습했던 내용, 직선의 방정식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원방에서 그대로 쓰여요. 그러니까 어디 하나 빵꾸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문제집들로도 연습을 좀. 마플 시간에 샀어요? 네. 아이 잘했다. 트라 샀고 역시 돈 샀고. 저 시켰는데 인기가 많다고 토요일날 오네. 서점에서 안 사고 온라인 주문했구나. 괜찮아 그럴 수 있지. 서점에서 사라고 말씀하셨는데.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. 가볼게요. 자 첫 번째 파트 표준아 뭐라고요? 평면좌표. 옳지.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. 표준아 예. 단원명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. 네. 방정식이 뭔데? 방정식은 응.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찾는 것이지 아니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네.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.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가끔 성립하는 거잖아.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봐봐요.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쳐요. 요거 방정식인가 세준? 예. 방정식이죠. 만족하는 x, y들이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만족하는 걸 좀 내가 조사를 해봤어. x가 3이면 y가 얼마면 돼 세준? x가 2면 y가 1, x가 1이면 y가 x가 0이면 y가 그럼 이런 것들이 이 방정식의 해잖아요. 그래서 x축, y축이 좀 있고요. 그러면 내가 이걸 만족하는 해들에 대한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해봤어. 그럼 뭐 3,0이 있고 2,1이 있고 1,2가 있고 0,3이 있어. 즉 만족하는 이 근들에 대한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봤더니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을 만들더라. 그리고 그 도형은 여기서는 직선이었던 거지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얘가 방정식이지만 결국 이걸 만족하는 근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,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. 느낌 이해되시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로서 평면좌표를 좀 배울 건데 평면좌표에서 우리 세준이가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될 내용 총 몇 개? 3개. 그렇지. 첫 번째가 뭐예요? 점 사이의 거리. 옳지. 두 점 사이의 거리. 확실히 우리 세준이 좀 다르네. 자, 두 점 사이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세준아 두 번째. 외분점. 그렇지. 두 번째 분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. 세 번째 세준아 뭐 있죠? 무게중심. 네, 세 번째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. 아마 오늘 할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 좀 있어. 자, 그러면 빠르게 공식 체크 좀 할 건데 볼게요. 자,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분명 중딩 때 했거든요. 피타고라스 배우시면서. 자, 보시면 예를 들어 요렇게 y축이 있고요. 요렇게 x축이 있어. 네. 자, 그랬을 때 요 좌표 평면상에 예를 들어 어떤 점 하나가 있었다라고 볼게요. 그 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녀석의 좌표를 x1, y1이라고 좀 합시다. 뭐 2,3 이랬다 쳐요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B가 있는데 그 녀석의 좌표를 제가 x2, y2라고 좀 합시다. 자, 그랬을 때 저는 요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예를 들어 2,3, 5,4 이런 게 있다면 그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? 요게 궁금했던 거지.
근데 우리는 이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딩 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우리가 떠올릴 건데,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라는 건 내가 살짝 이런 식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소리야. 이런 느낌으로 위로 잡으셔도 되고요. 자,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살짝 상황을 좀 보면 요 길이 재호야, 요 길이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죠? x2 빼기 x1이라고 좀 우리가 표현해 주실 수 있겠네. 자, 그래서 x 좌표의 차이는 어차피 x2 빼기 x1이 될 거고,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y 좌표의 차이는 y2 빼기 y1이 되겠지. 여기까지 괜찮으죠? 자,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제곱이 얘가 된다라는 거 쓰면 되네요. 따라서 우리는 일단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는 녀석은, 자, 루트에 x2 빼기 x1 두 지점의 x 좌표 차의 제곱. 아마 여러분 따라오실 텐데 얘가 절로 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주면 어차피 뭐 큰 문제 없죠. 자, 그 다음에 더하기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. 요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주시겠다.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? 오케이. 그래서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암기는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점인데, 요 분점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순서만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. 순서 안 헷갈리게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 빠르지? 오케이. 자,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고요. 요쯤 어딘가에 어떤 점 B가 있다라고 좀 볼게요. 자, 그랬을 때 제가 요쯤 어딘가에 구분하는 점을 하나 찍었는데, 그걸 바탕으로 이 녀석들의 거리를 재봤는데 그 거리의 비율이 m 대 n이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. 자, 예를 들어 요 두 녀석의 비율이 3대 2라고 했을 때 실제 거리가 3, 실제 거리가 2인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? 근데 그때 요 나누고 있는 요 점을 제가 잠시 P라고 하면, 자, 여기서 외분을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건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쌤이 내분만 설명을 할 건데, 자, 요 P라고 하는 녀석은 A랑 B 안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때 점 P라고 하는 녀석은요,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순서를 선분 A, B를 2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, 만약에 문제를 서술할 때 선분 BA를 2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. 여기까지 되시죠? 그랬을 때 몇 대 몇이 있을 거고 몇 대 몇이 있을 거고, 내분한다 로라고 써야 돼. 멈춰. 자, 요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잘 들어야 돼. 자, 우리가 선분 A, B를 2라고 해서 A, B 순서로 쓰면 앞에 게 앞에 거, 뒤에 게 뒤에 걸로 맞춰주는 게 약속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 P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A, B를 2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M 대 N 요렇게 우리가 써주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분 BA를 2라고 얘기하면 B부터 먼저 얘기해주는 게 약속이야. 왜요? 할 필요 없고 그렇구나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N 대 N이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.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납득되시죠? 오케이. 자, 그럼 얘들아 봐봐요. 내가 요 녀석의 점의 좌표를 살짝 A라고 하고요, 요 녀석의 점의 좌표를 살짝 B라고 하고, 요 녀석의 점의 좌표를 살짝 X라고 해볼게요. 그래서 그냥 도현아, 요 녀석이 수직선상에 있었다라고 좀 우리가 봐주시면,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.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만약에 걔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을 때 X 좌표를 좀 빠르게 구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. 그럼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화시켜서 한번 구해보면 요 정도 느낌이지 않겠어? 요 선분 AB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B-A였겠지? 그러면 나는 B-A라고 하는 게 선분 AB의 길인데, 그 녀석을 잘 들어. 만약에 3대 2였다라고 치면 요 정도를 내가 5칸 정도로 본 거니까 M 더하기 N, 즉 3 더하기 2 5등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? 그 중에 요만큼의 길이는 3대 2였다라고 하면 3등분짜리일 거니까 M 더하기 N분의 M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요게 이 길이 정도 되는 거 괜찮아요? 그치? B-A라고 하는 걸 M 더하기 N분의 M 정도 잡으면 되는 거니까, 그러면 A라고 하는 X 좌표에서
요만큼 정도를 추가시켜주면 그게 요 점의 x좌표가 되겠네 정도 동의하시죠? 그지? 오케이. 자, 그럼 요것만 내가 살짝 정리해주면 m 더하기 n분의 자 ma 사라지네요. m 더하기 n분의로 통분시켜주면 ma 사라져. 그러면 mb 나오네. 그 다음에 na 정도 추가로 있겠죠? 그래서 더하기 na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서 요 값어치를 좀 우리가 외우실 거예요. 오늘 내 말 이해되나? 오케이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살짝 좌표평면상으로 확장을 좀 시키면 요 정도 느낌이야. 요로 좀 볼게요. 내가 한 요쯤 어딘가 점을 잡아. 요 점이 P라고 해봅시다. 그랬을 때 요 거리 재고 요 거리 쟀는데 그 녀석의 비율이 m 대 n이었다라고 쳐봐요. 자, 그러면 이때 내가 여기 지금 잡았던 요 녀석에서 살짝 수선의 발을 내려봐. 그럼 요 녀석 대 요 녀석의 비율이 그대로 몇 대 몇이에요? m 대 n. 그럼 요 점의 좌표가 x1, 요 점의 좌표가 x2. 그러면 요 상황은 얘랑 똑같은 거 느껴져요? 네.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해하셨으니까 위에다 쓰자. 점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보면 요 녀석의 x좌표는 지금 요 밑에 상황이 얘랑 똑같으니까 얘겠죠? 자, 그래서 x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외우는 건 본인 입맛대로 외우시면 돼요. 자,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케이, 그냥 그 두 개 더하는 거구나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되고 mb na니까 자,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가 b니까 여기서는 요 b 역할이 x2인 거 이해되죠? 네. 그다음 요 녀석이 이 x1인 거 이해되죠? 네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mx2, nx1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, 그지? 그럼 따라서 요 녀석의 좌표는 mx2 더하기 nx1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규민 혹시 빠르니? 괜찮아? 규민 이해돼? 오케이. 자, 그 다음 우리가 y좌표도 얘들아 살짝 보면 같은 결로 가주시면 되죠. 여러분들이 점 P라고 하는 녀석에서 요렇게 수선회발을 살짝 내려주시면 여기가 그대로 m 대 n 따라가는 거 되죠? 그러면 y좌표도 방금 x좌표 한 대로 어차피 동일한 형태로 가지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y좌표도 같은 결로 잡아주시면 전혀 문제 없다. 이렇게. 괜찮아? 네, 그래서 봐. 요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돼요. 선분 AB라고 하는 녀석을 만약에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라고 해주시면 m 더하기 n분의 그냥 m 먼저 써.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주고 크로스로 곱해주면서 더해주면 되는구나 정도의 느낌. 그래서 봐. 이렇게 x축이 있어. 대충 요 지점을 우리가 뭐 8이라고 하자. 자,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우리가 뭐 2라고 2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. 내 맘이에요. 괜찮아? 자, 그랬을 때 한 요쯤 어딘가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봤더니 그게 2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당연히 숫자의 개념이면 얘들아 요 거리 얼마예요? 12. 그거를 2대 1로 했으니까 그냥 3으로 나누면 얼마야? 4. 두 개 때리면? 그걸 8에서 더하면? 요렇게 우리가 잡아줘도 당연히 전혀 문제 없지.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공식을 좀 쓰겠다라는 건데 2대 1이니까 더하면 얼마? 3. 그리고 크로스 20, 40. 그렇지. 봐요 이렇게. 잘했어. 해서 우리가 16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얻겠다라는 거야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직 이 부분이 낯선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좀 연습을 좀 하셔서 요 구하는 과정을 익숙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죠? 자, 그럼 요걸 이제 바탕으로 무게중심적으로 살짝 넘어가면 세준아, 선생님이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잘 몰라가지고 무게중심이 뭐지? 새 중전의 교점. 어머나. 세 중선의 교점이죠. 그러면 우리 충암규민아, 네. 혹시 외심은 뭐예요? 외접원의 중심입니다. 어떻게 작도해요? 수직 상등의 세 편의 수직 이등분의 교점. 옳지. 은우야, 내심은? 장사평의 세 각의 이등분의 선들의 교점.
다들 잘하네. 이렇게 되죠? 오케이. 자,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을 좀 보면 잘하네. 자, 요렇게 삼각형이 좀 있었다고 쳤을 때, 자, 요 점을 제가 A라고 좀 합시다. 일단 기본 틀 먼저 좀 잡고 갈게요. A라고 하는 녀석이 x1, y1. 자, B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내가 x2, y2. 자, C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제가 x3, y3라고 좀 합시다. 태준이가 잘 얘기하셨는데,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내려, 얘가 중점으로 잡았어. 요 점을 내가 잠시 M이라고 합시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점으로 내려. 그래서 여기 길이 같아. 요걸 내가 잠시 N이라고 하면 요런 선들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좀 하죠. 요 중선들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야? 무게중심. 요건 뭐 정이니까.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, 우선 요 녀석 대 요 녀석의 비율이 몇 대면? 2대1. 가볍게만 짚으면, 자, 내가 요렇게 살짝만 좀 연결하면 길이의 비가 1대2죠. 중선으로 내렸으니까. 길이의 비가 1대2죠. 그러면서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? 닮음이에요. SAS 닮음인 거 돼요? 네. 두 변의 비율이 그대로 1대2, 각은 공통각이니까. 자, 그러면 우리는 요 각과 요 각이 대응각으로서 서로 뭐 할 거야? 같구나라는 걸 알죠?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은 자연스럽게 무슨 행이 돼요? 평행이 돼요. 그랬을 때 닮은 비가 1대2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1대2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, 얘네가 평행인과 동시에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서로 뭐가 돼요? 닮음이 되면서 2대1 비율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는 거지. 뭐 요 정도까지 괜찮으시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정도까지도 좀 알면 좋죠. 자,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면 헷갈리겠다. 살짝만 좀 지우면 우리는 총 몇 등분이 만들어져요? 6등. 근데 그 6등분의 넓이가 서로 다 뭐하다라는 거? 같다.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. 괜찮으시죠? 자, 그러면 갈게요. 자, 요 중점을 좀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, 요 중점. 요 중점이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의 절반인 거 괜찮으시죠? 네. 그치? 얘네 둘의 절반이니까 우리 X좌표만 봅시다. 1대1 내분이니까 둘 다면 얼마? 2분의 크로스 곱해봤자 X. x2 더하기 여기. x3라고 봐주시면 되고, y좌표 어차피 같은 구조겠지 뭐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네들이 2대1로 결국 내분을 해주시면 무게중심 G가 찍힌다는 걸 아니까 요 G라고 하는 녀석 살짝 우리가 보면 괄호 열고 2대1 내분이니까 둘 다면 얼마? 3분의, 자, 우리는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얘랑 곱하면 x1이죠. 2라고 하는 녀석이랑 얘랑 곱하면 요거 약분되죠. 그러면서 x1, x2, x3가 되네요. 네. 그래서 우리는 세 좌표를 그냥 다 더한 걸 몇으로 나눠주면? 3으로. 네,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무게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요렇게가 평면 좌표의 그냥 기본 개념인데, 거기에서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쓴 요 내용 정도는 그냥 딱 숙지가 된 상태로 살짝 응용 갑시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배우면,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각의 이등분선이야. 아유, 잘들 따라보네. 좀 미리들 공부들 초반 부분을 했나 보다. 생각한 것보다 잘 기억하고 있네. 자,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,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볼 건데, 첫 번째, 자, 내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좀 볼 거고요. 자, 두 번째는 외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좀 볼게요. 이것도 우리 세준이가 잘 알 것 같긴 한데, 자, 볼게요. 그렇지. 이 정도로 해봐야겠다. 자, 여기를 제가 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좀 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뭐 얘들아 이런 거죠. 요 A라고 하는 각을 제가 살짝 이렇게 이등분하게끔
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좀 내려. 그래서 이 점을 좀 P라고 합시다. 그랬을 때 우리 세준핑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례식이 있나?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런 거. 아, 그죠. 그걸 모르는 거야. A, B 대 응. A, C는 응. B, P 대 B, C. 그렇지.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. 그죠? 자, 요게 있고 그다음 사진에 하나 더 물어봐야겠다. 세준이 왜? 그만 물어봐. 하겠습니다.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었다 쳤을 때 네. 거대 삼각형. 요렇게 바깥에 각 우리가 보통 외곽이라 할 때 요 외곽을 살짝 2등분했다라고 칩시다. 요렇게 예. 그랬을 때 요 점을 P라고 해볼게요. 그랬을 때는 세준아 B, C 대 옳지 B, C는 옳지 A, B 대 옳지 B, P. 옳지 몰라 그냥 해본 거야. 자 볼게요 얘들아 보자. 자 왼쪽부터 보면 갈게요.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거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지까지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형이 약하신 분들은 이유까지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볼게.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요 삼각형 ABC에서 예소야 얘를 살짝 연장을 좀 시켜볼게요. 요런 식으로.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태어나 얘랑 평행한데 C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보조선 하나를 좀 이렇게 가볼게요. 이 정도까지 괜찮으시죠? 네. 자 그러면 요각이 X면 요각도 뭐죠? X. 이유는 복각. 억각이니까. 요각이 X면 요각도 X. 동의각이겠죠? 그럼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는 같아요. 뭐 납득이 좀 되실까요?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 조그마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서로 무슨 의미니까? 닮음이니까 이것 대 이거 닮음선에서의 평행선에서 닮은 비가 우리가 있으니까 도연아 요 녀석 대 요 녀석은 같죠? 네.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니까 근데 이등변이니까 위에서 요로 틀어주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AB 대 AC는 BP 대 CP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. 요런 논리입니다. 자 그러면 이쪽도 볼게요. 자 우리가 요 바깥의 각을 2등분했어. 왼쪽에서는 안에 있던 녀석과 평행한 걸 바깥으로 뻗어줬다면 이쪽에서는 얘랑 평행한 걸 안쪽으로 뻗어준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돼요. 그러면 똑같이 평행이니까 여기가 X면 억각으로서 여기 X 여기가 X면 동의각으로서 여기 X 그러면서 똑같이 이등변이 떠서 얘랑 길이가 같아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자 그럼 우리는 뭐 이 정도 괜찮잖아. 예를 들어 요렇게가 예를 들어 평행선이야. 그랬을 때 비율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3대 1이어도 되는 거지만 이걸 4대 1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죠. 그럼 똑같이 볼게요. 요 조그마한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아무래도 서로 닮음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 녀석 대 이 녀석은 요렇게 대 요렇게는 요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요렇게 대 요렇게는 요렇게 대 요렇게로 볼 수 있나요? 예. 예를 들어 5 대 4는 5 대 4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것 대 이건데 여기서 1로 틀어주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로 갑니다. 그래서 결론은 제가 왼쪽 오른쪽을 좀 똑같이 맞췄는데 여러분들께서는 AB 대 AC는 BP 대 PC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돼요. 일단 왼쪽 오른쪽 다 지금 닮은 비례식은 일부러 문자를 맞춘겨? 네. 근데 여러분들이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옳지? 이렇게 요 모양은
까먹지 말고 기억 좀 하고 있읍시다. 괜찮으시죠? 네. 하나만 더 얘기해야겠다. 잘 따라오네. 은우 괜찮아? 옳지. 자, 용어 몰라도 돼요. 알겠죠?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써요. 저는 잘 안 쓰고 실제로 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는 난 써본 기억이 딱히 없어. 근데 내신에선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내신에선 필요한데 요 중선 정리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예제 문제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나와 있을 건데 한 번 정도 들어보셨던 적 있을 거고 저거에 확장된 뭐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저는 딱 중선 정리까지만. 여러분들이 S반 친구들은 나중에 아마 저기에서 더 확장된 것까지 배우실 거야. 대한쌤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. 수치어체 정리. 저는 몰라요. 자, 그럼 갈게요. 자, 문제 볼게요. 문제 된다.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중점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. 일단 얘는 공식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요거에 관련된 공식 하나가 좀 있는데 그럼 우리 규민이가 한번 얘기해 줄까? 뭐가 있죠? A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문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아니요.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나? AB 제곱 옳지. 더하기 AC의 제곱은 오케이. 2의 B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. 네. 자, 요렇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있어서 쌤도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모양으로 좀 봐. 중점으로 내렸을 때 모든 삼각형 다 됩니다. 중점으로 내렸을 때 양쪽에 있는 길이의 제곱은 중점까지 연결한 거의 제곱 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갖고 오면 돼. 길이 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와 똑같다. 증명은 나중에 해줄게요. 그른갑다 해주세요 우선. 저 정도까지. 뭐라고 꽂히겠어 뭐라고? 네? 뭐 스튜어트? 뭐? 수치어체 정리. 영광이 나이가 하나. 괜찮으시죠? 네. 자, 요 정도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숙지한 상태에서 좀 쉬었다가 2교시에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. 알겠지? 오케이, 여기서 여기까지. 와, 민서봐, 이거는 좀 해줘라. 있으세요? 근데 난 더 고민해보겠어. 아니면 안 하셔도 되지만. 한번 보자.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. 네, 맞아요. 많이 좋아서. 오늘 근데 너네 뭐 도시락 싸온 친구들 없나? 저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. 그래, 도시락 싸갖고 다녀. 약간 그게 낭만 있지 않나? 아니, 학원 낭만. 뭐라고? 약간 그게 좀 낭만 있잖아. 뭔가 교실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도시락 까먹고.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세준이는 엄청난 큰 대야 그릇을 하나 갖고 오고 이 대야를 갖고 오고 쓰라는 고추장 챙겨오고 예소가 밥 챙겨오고 그 다음에 밥 뭐 반찬 챙겨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우가 애들 거 라면 챙겨오고 뭐 이렇게 그런 재미가 좀 있으셔야지. 이 근처에 먹을 때가 세준이 뭐 먹게?
뭐라고? 구한식당이라는 데가 있어? 선생님 아시잖아. 구한식당? 네. 부만 구한식당? 선생님 추천해 주셨다. 선생님 추천해 주셨어. 내가? 구한식당? 네. 그게 뭐야? 백반집. 아 백반집. 아 거기 맛있어요. 거기 맛있어요. 거기 존맛탱이에요. 아 좀 내려가서 있는 곳. 네. 아 거기 좋아. 거기가 백반이 9,000원인데 아 진짜 개 맛있어요. 배 터져 배 터져. 그치. 내가 봤을 때 김밥 천국 갈 바에야 거기 가는 게 낫지. 자 볼게요.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평행이 주어졌다라는 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평행이 주어졌다면 최대한 그걸 뭔가로 써먹긴 했어야 돼. 알겠지? 문제를 좀 보면 세 꼭지점의 좌표가 좀 주어져 있어요. 물론 지금 막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에는 빡빡한 문제이긴 한데 자 0,3이고요. 태준아 B의 좌표가 몇이래요?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9. C의 좌표가 뭐래요? 4,0이요. 그렇지. 태준아 빨리빨리 얘기하자. 자 이렇게 좀 있대.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자 AC라고 하는 녀석과 A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가 같대요. 그래서 요 녀석과 요 자식은 지금 현재 길이가 같구나. 오케이.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평행한 선이 좀 주어져 있고 자 요 AP라고 하는 녀석과 CD라고 하는 녀석이 현재 서로 평행이래요. 그때 문제에서 누구의 좌표를 구하래? P요. 네, P의 좌표를 좀 구해보. 그럼 저는 이래요 얘들아.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보자마자 풀리는 건 쉽지 않아요. 이것저것 비벼보는 거야. 일단 점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건 나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이제 어찌됐건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리들을 체킹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건 구할 만한 거니까. 자 그래서 요렇게부터 우리가 좀 보면 X좌표의 차가 5 Y좌표의 차가 12니까 5의 제곱 12의 제곱인 거니까 자 AB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? 13이요. 13이 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도 좀 우리가 재보면 4의 제곱 3의 제곱인 거니까 요 길이 얼마? 5 그러면 요 길이가 5 요렇게 일단 잡히네요.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좀 재보면 저 녀석은 9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? 구루티? 오케이. 그럼 얘는 일단 구루티인가 봐요.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저게 쓸만했던 정보들이었는지. 저 길이가 13, 저 길이가 5니까 우리는 BD의 길이가 8이라는 것까지 좀 알 수 있네요. 네. 아 됐다. 자 문제에서 만약에 CP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었으면 구할 만도 했던 것 같은 게 잘 들어봐요.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녀석 대 요 녀석의 비율이 8대 얼마? 5 요런 식으로 좀 우리가 갈 수 있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요렇게 대 요렇게도 얼마니까? 8대 5. 8대 5니까 9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의 8분의 5 정도를 잡아서도 될 것 같아. 만약에 문제에서 PC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그런 식으로 갔으면 돼요.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P의 좌표니까 그냥 이 녀석 대 이 녀석의 비율이 그대로 몇 대 몇 따라가면 돼요? 8대 5. 8대 5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. 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분점 공식으로 P의 좌표를 구하셨으면 되겠네.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? 네.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좀 센스 있는 우리 스라 같은 친구들은 이런 걸 봤을 수도 있지. 내 말 이해했지? 근데다 봐봐. 9루트 2잖아요. 네. 몇 층가에? 9. 몇 층가에? 9요. 그래서 9루트 2인 거잖아요. 네. 기울기가 몇이에요? 1이요. 1이네요. 내 말 이해돼? 네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래요. 만약에 그냥 들어봐. 요 녀석의 좌표가 1,3이래. 근데 요 자식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1이래. 근데 요 녀석이 만약에 5루트 2래. 그럼 혹시 내가 요 녀석의 좌표를 6,9 찍는 거 이해돼요? 네. 이해돼요. 아 틀렸지. 이해가 되면 안 됐었는데. 그러니까 어떤 그렇지.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? 예. 그치. 그러면 다시
우리는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요 길이가 아까 얼마인지 우리가 잡혔죠? 네. 얼마죠? 그 길이를 구하진 않아요. 말될 거 같네. 8분의 45 루트인가요? 근데 기울기가 얼마니까? 1이니까 P의 좌표는 무슨 콤마 8분의 45겠는데? 네. 뭔 말하는지 이해돼?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8분의 45, 8분의 45 갔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꼭 내분점을 쌓으면 올바른 풀이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가 기울기가 1이었다라는 걸 찾아왔으면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1대1 비율을 썼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.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? 오케이. 네. 그럼 물 한번 먹어요. 응? 물. 두 번 먹고 2번 먹고. 자, 남은 문제들은 숙제고요. 언제까지? 내일까지. 옳지, 내일까지. 아니야. 더 나갈 거예요. 여기 집중하기잖아. 여러분 숙제 많이 하고 싶고 빡세고 싶어서 집중만 온 거잖아. 제가 또 그거에 부합해야죠. 직방 넘어갈게요. 네. 숙제는 제가 공지할게요. 점집거리는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할만한? 아니야. 못할 것도 없지. 오케이. 숙제는 내일까지 21쪽 12번까지. 우리 A반 친구들 조금만 고생합시다. 좀 빡세질 수 있는데. 근데 조금 너무 여러분들 빡세면 제가 조절할 건데 일단 조금 빼볼게요. 조용. 죄송할 일이긴 하지. 물을 졸라 오래 먹네. 줄 섰나? 혜준아, 우리 두 번째 파트 뭐예요? 직선의 방이요. 그렇지, 직선의 방정식. 자, 직선의 방정식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1학기 때도 어찌됐건 직선의 방정식이란 이름만 안 배웠을 뿐이지 1차 함수는 많이 접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끝이에요. 하나는 아까 짚었는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. 그 다음 또 하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이것 또한 제가 이번 사이클에 증명을 하진 않을 거야. 증명이 중요하진 않거든요. 알겠지? 근데 이 증명 과정이 나온 적이 있나 학교 시험에 혹시? 그죠? 너는 잘 모르지. 증명 과정이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 있어요. 물론 여기 학교는 아니야. 명지충함은 증명 과정이 나온 적은 없어. 근데 그 증명 과정이 요 다른 지역 마포 쪽에 어떤 학교에서는 빈칸 뚫어서 나온 적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똘똘한 친구들이니 교과서에 증명이 있을 거 아니야. 그거를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건 필요합니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순서는 첫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? 우리 세준아. 표현법. 네, 첫 번째는 표현법이에요. 제가 뭐 다 쓰긴 했는데. 두 번째는 뭐예요? 그래프를 못 그리세요? 네, 두 번째는 위치 관계예요. 세 번째가 뭘까요? 점집과. 맞죠. 뭐라고? 직거라고? 점직거 이렇게 할게 그러면. 이렇게 좀 있는데 얘들아 공식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요 점직거는 얘들아 엄청나게 쓰일 거예요. 아시겠죠? 엄청나게 쓰일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요 시간에 외워놓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자,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법은 그 직선이 무엇이 사전 정보로 주어져 있냐에 따라 달라.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니까 물론 y는 a, x는 b 이런 것도 직선이고 그것 또한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걔는 뭐 특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. 그럼 일반적으로 1차 함수란 말이야.
근데 여러분들한테 1참수인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정보를 다 숨기진 않아요. 알겠지?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냐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요럴 때 두시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준아 뭐가 주어졌을 때? 점 하나. 네,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짝 두시는 게 달라주면 돼요.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실 분들도 있겠다만 만약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세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네. 그럼 세준이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둘까요? Y는 y는 M m 바로 열고 최악이에요. 자,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괄호 열고 x 빼기 a 더하기 b로 쓰면 별로지. 그거 안 되니까. 더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구나. 미안. 그렇구나. 내가 괜히 끊었네. 아 죄송합니다. 아니. 그게 안 되니까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. MX 플러스 A. 그렇지. 자,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점을 쓰게 되면 문자가 두 개 나오잖아요. 별로인 거지. 그렇지?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y는 mx 더하기 k 형태로 두는 게 그냥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난한 거예요.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?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. 그러면은 한 점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야. 그다음 두 번째, 만약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, 세준아. 예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기울기를 A라고 두면은 한 점이 a라니까 그러면은 M 얼 X 마이너스 A. 그렇지. 요렇게 그때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.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?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만 요 식을 쓰시면 돼요. 그 외에는 우리가 그닥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. 그리고 마찬가지야. 그러면 저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읽을 줄 알아야 돼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. 너네한테 직선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안 주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. 그러면 지금 딱 봐도 x 앞에가 m이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안 줬잖아. 그럼 당연히 머릿속으로 저거 혹시 한 점에 대한 정보는 준 건가?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. 그럼 세준이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묶어? M으로 m으로 묶어. 괄호 열고 x 빼기 3 더하기 2.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, 세준? 3,2는 지나는데 내가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구나.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. 괜찮으시죠? 자, 만약에 내가 y는 mx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있어. 너는 어떻게 읽을래? 기울기가 응. 여기고 응. 0,4를 쓰는 그렇지.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우리 에이스 재우. y는 mx 이렇게 나왔어. 어떻게 읽을래? 그렇죠.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위치 관계는 세준아 우리가 총 몇 개 알면 돼요? 2개. 그렇지. 첫 번째 뭐? 그렇지. 평행. 근데 평행인 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그죠? 예. 평행은 기울기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더 세세하게 쪼개서 일치까지 하면 y좌표까지 같으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슨 직? 우리는 수직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이번 사이클에는. 자, 그러면 수직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돼요?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입니다.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아까 전에 대한 그 도형에 대한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죠? 오케이. 자,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정직 거. 요거 좀 봅시다. 자,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어떤 직선 형태가 있었다 칩시다. 예를 들어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1이면 양변의 3배에서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꼴로 정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랬을 때 요 직선 밖에 한 점 p, q가 있었다라고 좀 칠게요. 그래서 잘 들어봐요. 지금 현재 요렇게는 다 오픈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. 예를 들어 3x 더하기 y 빼기 1은 0, 뭐 4,3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됐다라고 보면
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 점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. 근데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것 중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.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지.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의 그냥 정석적인 과정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뭐 하시면 돼요? 찾으면 돼요. 근데 저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A, B라 두면 되는 거지. 여기까지 해야 돼요. 그럼 그 A, B가 요 직선을 지나면 되는 거죠. 그럼 그거에 관련된 식 하나가 나오지.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두 녀석을 연결한 기울기와 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되는 거야? 마이너스 원래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. 그 과정을 일반화시킨 것뿐이야. 이해됐죠? 그래서 그 과정을 일반화시켰다라고 했을 때 나온 요 거리를 D라고 좀 하면 기억이 안 나네. 어떻게 되지? 세준아? 루트 응?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지. 루트에 x 앞의 계수, y 앞의 계수의 제곱이에요. a제곱 더하기 b제곱. 그다음에 절대값 절대값. AP 더하기 그렇지. x 좌표에 x 대입, y 좌표에 y 값 대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AP 더하기 BQ 맞다 이거였다 맞다. BQ 더하기 C.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괜찮으시죠? 네, 그래서 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적용하는 연습. 자, 혹시라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, 자, 거기 기본 문제 2번 봅시다. 교재 20쪽에. 자, 보시면 직선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. 증형 안 중요해. 적용이 먼저야. 알겠죠?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빵. 그리고 점은 마이너스 1,4가 있네. 자, 우리 현중이가 한번 해봅시다. 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궁금한 거고 그 거리는 수직 거리를 이야기해요. 현중이 한번 해보자. 천천히. 루트 그렇지. 2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.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니까 그 옳지. 아우 너무 잘한다. 그 다음 암산 안 해도 돼? 그냥 하나씩 넣어. 2 곱하기 어? 마이너스 1 그 정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고 오케이. 더하기 마이너스 4 너무 잘해. 그 다음 더하기 1 그렇지.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. 적용하는 이 원리가. 알겠죠? 그래서 루트 5분의 5여서 루트 5구나.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. 은우 괜찮지? 규민이 괜찮지? 네. 옳지.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가지올 규민이를 규민이로 하고 쟤도 김규민이어가지고 뭐라고 하지? 그 별명 뭐야 기한쌤 말에서. 돼지 돼지? 그럼 돼지로 하자. 어? 그루가 뭐야? 그룹 미니아지 딱 있어요. 그루 알았어. 자, 그 다음. 자, 2번도 한 번만 해보자, 우리 만화, 그지? 예. 자, 0,0이 있고요. 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 3y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빵. 이렇게가 좀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많이 써들어봐. 루트. 4분의 그치,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뭐 당연하죠.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렇지. 어이. 당연한 거야. 이거 뭐 숙제에서. 자, 0 넣고 0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니까. 괜찮으시죠? 네. 이렇게 좀 가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랑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. 네. 알겠죠? 내용 하나만 좀 더 봅시다. 최대한 제가 점심시간 안 해칠 건데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을 최대한 좀 이게 좀 가슴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지? 만지지 말고. 자, 좀 보면요. 봐봐요. 요거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원방 때 할 거거든요. 원방 때 할 건데 자, 두 직선이 있어요. 그러면 직선이 교점을 만들어봤자 일치가 아니라면 맥스 몇 개야, 태준아?
그치? 한 개밖에 없죠 얘들아. 그치? 그러면 두 직선이 모여서 교점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칩시다.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자,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어? 네.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들아 무궁무진하겠죠? 네. 개 많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나는 그 직선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야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빵. 편하게 들어요.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빵. 딱 봐도 얘들아 기울기 두 개 다르죠? 네.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2니까.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교점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. 야, 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친구는 진짜로 교점을 구해.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뭐 그 교점의 좌표가 1,2였다 치면 오케이. 민섭이가 한 점이 주어질 때 이거라고 했었으니까 쌤 그 직선의 방정식은 m에 x 빼기 1 더하기 뭐 3이요.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.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아, 네 쌤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. 이거 본 적 있죠? 네. 뭔지 알아요? 아, 그런데 내신에선 이 식이 필요해. 내신에선 이 식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들어봐. 자,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좀 있었다 칩시다. 그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었다라고는 칠게요. 자, 그 다음 또 다른 직선이 있어. 그 직선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을 a-x 자 더하기 b-y 더하기 c-는 빵. 자,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교점 하나를 예를 들어 형성했다라고 쳐. 예. 그 교점의 좌표를 예소야 제가 p, q라고 좀 했다라고 칩시다. 일단 우리는 저 직선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건 알아요. 그리고 진짜 레알로 저 교점을 구한 후 그 다음에 y는 m의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풀어도 물론 돼. 물론 되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직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구해봐 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한 줄로 쓰면 돼.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-x 더하기 b-y 더하기 c-라고 두 개의 직선을 그냥 한 줄로 써.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를 괄호를 해주고 거기에 k를 붙인 후 k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을까? 그 다음에 더하기 해주고 는빵을 써주면 이게 그 직선식이 돼요. 너네가 교점을 구한 후 y는 m의 x 빼기 1 더하기 3이라고 쓰는 효과가 이 효과랑 똑같은 건데 결론을 좀 이야기할게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야기했는데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면 봅시다. 자,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.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p, q라고 했어. 그럼 내 얘기 잘 들어. p, q를 여기다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? 0이 나온다는 소리겠지. 교점이니까. p, q를 여기다 넣어도 0이 나온다는 소리야. 그럼 일단 그냥 편하게 들어요. 이 식을 만들었다 쳐. 그냥 여기에다가 p, q를 넣어. 몇 나올 거야? 빵. 여기다 p, q를 넣어도 빵. 그러면 이 식은 k에 관계없이 이 자식이 1이든 2든 2억이든 마이너스 2000이든 어차피 이 식은 무조건 p, q를 넣었을 때 0 되는 녀석이네. 예. 그러면 우리는 무엇은 확실히 아냐면 얘는 p, q라고 하는 이 녀석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p, q를 뭐 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? 지난다. 지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 거지.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죠? 자, 그 다음 들어. 주어져 있는 요식 x, 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? 1차식. 맥스 1차식이에요. 물론 x나 y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. k에 따라서. 근데 둘 다 사라질 순 없어. 둘 다 사라진다라는 건 x, y가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라는 거는 얘가 일치했다는 소리잖아.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치? 아니면 평행이었거나. 그럼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이 생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다르니까 사라져봤자 하나밖에 안 사라지는데 이 자식은 1차식이네. 그럼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무조건 뭐란 소리야?
직선이란 소리네. 이 과정이 납득이 되면 돼요. 아 그러네. 피콤마 Q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지나는 녀석이네. 일단 이 식은. 근데 1차식이네. 그러면 지나는 1차식이네. 그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. 말뜻 이해돼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라는 녀석과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저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화 시켜봐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교점 구한 후 이렇게씩 세워도 돼요.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되신 것 같아서 얘들아 이 두 개의 교점을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에서 필요하니까 쌤이 그러면 이렇게 좀 두고 문제 풀기 시작할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저게 뭐야 이러지만 않으면 돼. 그치 저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일반화 시킨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야. 그러면 여기 K라고 하는 거 얘들아 안 정해져. 왜? 개 많으니까.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서 K가 결정되는 거야. 마치 추가적인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M이 결정되는 것처럼. 그냥 이런 효과인 거야. 여기까지 해야 돼요? 네. 이 똑같은 내용을 쌤이 원방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선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, 내용을. 네. 아시겠지? 오케이. 자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어느 정도 좀 납득하셨으면 좋겠어요? 네.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.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, 쟤네를 갑자기 무거워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. 근데 이해 안 됐네? 네, 이거 이해 안 됐어. 저거 두 개 다 이해되는데. 저기 아? 얘네 둘의 교점을 피코마 Q라고 해볼게요. 예, 그냥 그쪽 구해봐. 수식 구해봐. 그럼 3x 더하기 2는 빵. x는 마이너스 3분의 2.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2. 이 3분의 5야. y가. 그러면 저 점을 여기다 넣으면 몇 나와? 빵. 1, 0, 0 나오겠지. 뭘 진짜 넣어봐. 그냥 0 나오겠지. 여기다 넣어도 몇 나올 거야? 빵. 0이 나오겠지. 그러면 얘는 이 점을 지나는 녀석이 된 거야. 근데 1차식이잖아. 직선이겠네?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겠지 뭐. 안 돼. 아직 진짜 지금 거의 나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뭐 잘 가시고 자, 여기까지 한 맛있게 먹고요. 예. 네.